네. 요번 케이스들은 이제 치주 질환 때문에 흔히들 이제 하악 전치가 뭐 많이 흔들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약간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이제 치주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기능적인 것들, 뭐 심리적인 것도 심리적인 거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제 치주적인 문제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 있고 뭔가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이너 투스 무브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제목을 이렇게 써서 그냥 직관적인 전치후 발치.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일단 CC는 아래 음식물이 끼면 잘 안 빠져요 라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셨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잇몸 치료를 받으신 분이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교정에 대한 어떤 요구에 대한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경우고요. 입은 좀 튀어나오셨죠. 근데 지금 뭐 이거를 뭐 발치해서 교정하기에는 환자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이미 잇몸이 좀 많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나 이런 건 좀 많이 생겨 있는 상태고, 하악 전치부 보시면은 이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직관적으로 저 튀어나온 것만 하나 쏙 빼고 이렇게 좀 배열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파노라마 상에서도 뭐 겹쳐 있기 때문에 그냥 걔만 쏙 빠지고 어떻게 루트 벌어진 것만 루트만 이제 잘 조절해 주면, 패럴렐리즘만 조절해 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를 뽑고 교정을 하기 때문에 발치 교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비발치 교정 같은 발치 교정 케이스라고 보시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치주 질환이 너무 심한 경우는 그 주변에 이제 본이 같이 녹아 있기 때문에 주변 치아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요도나 이런 걸 좀 반드시 체크하시고 치주 치료가 동반된 상태에서 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뽑고 바로 DBS 하시면 주변 치아들이 아직 염증도 다 제거 안 된 상태에서 동요도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하악 전치부 발치와 이제 상악 부분 교정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가 많이 흔들렸고 저절로 빠지셨대요. 보시면은 입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하악 보면은 이제 42번이 빠진 채로 오신 거죠. 빠지고 한 3주? 한 달 정도 있다 오신 상태인데 치석도 좀 많이 껴 있고, 11번 같은 경우는 또 링거 버전 돼 있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11번이 밑에 교합에 크로스바이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도 그냥 가지런히 레벨링만 해줘도 정상적으로 각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41번을 약간 바깥쪽으로 하고 뭐 배열해주면 공간도 다 닫힐 것 같고, 구치부 교합은 너무 좋죠. 그러면 오히려 처음 이제 DBS를 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구치부는 안 건드린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전치부 쪽만 집중해서 익스트루전만 안 되게 조심하면서 약간의 이제 튀어나온 것들은 오클루잘 리덕션을 하시면서 배열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뽑은 자리로 스페이스 클로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래만 치주 질환이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위에 치아가 이제 많이 흔들린 상태고 연령도 조금 더 이제 고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글 쓰시는 시인 겸 수필가님이신데, 워낙에 지금 입 벌리고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악 물고 찍으신 거예요. 원래부터 이제 오픈 바이트였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치주 질환을 위한 뭐 스케일링이나 RP 이런 거를 많이 권해드리는데 조금 이제 고집이 있으신 분이라 치주에 대한 치료를 본인이 결정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하면서 중간에도 나오겠지만 DB 사진에도 치석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게 좀 컨트롤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11번이 고름을 꽉 차고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뽑고 뭐를 보초를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부분도 뭐 37번이나 46번도 안 좋은 상태인데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앞니만 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11번만 발치를 하고 어느 정도 보초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배열을 한 후에 나중에
12번을 이제 1번 자리에 갖다 놨기 때문에 11번으로 뭔가 이제 보철물을 만드는 그런 경우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바이트 상태는 이제 남아 있는 채로 어떤 보조적인 교정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뽑고 발치를 하고 이제 21번과 21번 자리로 이제 약간의 이동을 한 후에 2번, 3번을 이제 1번, 2번처럼 만드는 보초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과 후에 2번 사진과 스마일 사진인데, 그래서 미드라인은 뭐 여전히 틀어져 있지만 그래도 웃을 때는 예전보다는 이렇게 조금 나은 상태로 개선이 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치주에 대한 거는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본인이 결정한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항상 남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하악 전치부 발치 케이스인데요. 송곳니가 흔들린다고 내원하셨어요. 보통 이제 송곳니는 제일 길고 잘 안 흔들리고 오래 쓰는 치아인데 흔들려서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고름도 나오고 잇몸도 내려가 있고,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과거에 이제 엔도된 상태인데 뿌리 끝에 이제 리전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동요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43번 발치를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그쪽 부위에 바로 치아를 이동해 버리면 에이피칼 리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려서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3번을 발치를 하고 본그래프트를 좀 해놓고 한 3-4달 정도 기다렸다가 부분 교정을 진행 중인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발치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치주 교정이라고 하는데 고려점들이 있어요. 교정 전 치주 치료로는 어떤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스케일링, 그 다음에 뭐 RP나 큐렛 이런 것들이 일단은 선행이 좀 된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치아 이동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심한 골소실 환자한테는 치주 조직 재생술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정 전에 뭔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좀 상황이 개선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교정 치료 후에 예를 들어서 뭐 골을 좀 삭제를 한다거나 어떤 다듬는 오세오스 서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거는 완전히 자리가 잡히고 어느 정도 주변 주위 조직이 재생이 된 다음에 실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시면서 하여튼 치주 교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교정과 함께 꼭 치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숙지시킨 다음에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발치한 상태에서 고리식을 해놓고 한 4개월 정도 기다린 상태의 잇몸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위아래 전치부만 부분적으로 장치를 붙여서 이제 레벨링 하면서 조금 이제 나중에 디스탈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이제 케이스들을 이제 보여드린 거 외에 이제 마이너한 치아 이동을 요하는 경우가 우리 인트루전이나 익스트루전, 그리고 시저바이트, 가위 교합을 이제 개선하는 것들, 그리고 몰라 업라이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과 케이스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아를 뭔가 합입한다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성인에 있어서는 인트루전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릴랩스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딥바이트인 경우에 우리가 뭐 원피스 인트루전 아치나 아니면 이 그림처럼 보이는 3피스 인트루전 아치 같은 걸 사용해서 좀 개선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인트루전의 장점은 뭐냐면은 어떤 치주 문제로 생긴 정출인 경우에는 우리가 조절을 해주면 딥바이트가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치근 흡수나 어떤 아동에서 있어서 인트루전 폴스를 너무 많이 가하다 보면 치근이 다 형성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에이펙스가 좀 열린다든지 덜 자란다든지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인프라 보닉 포켓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CR 레이쇼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인트루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익스트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원장님들께서 외상 환자를 받게 되면 한 번씩은 이제 치료 계획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그림 A나 B처럼 이렇게 뭔가 부러져 왔을 때 뭔가 좀 정출을 시키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정출시키는 방법에는 슬로우 익스트루전이라는 게 있고 래피드 익스트루전이라는 게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슬로우는 주변 이제 부착 조직에 같이 정출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힘을 줄 때 좀 약한 힘으로 좀 천천히 기간도 좀 오래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해서 주변에 연조직이나 뼈도 같이 좀 자라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를 이제 슬로우 익스트루전이라고 하고요. 래피드 익스트루전은 이제 보철을 하기 위해서 프랙처 마진이 너무 이제 CJ 마진에 이제 본 레벨에 너무 가깝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바이올로직 위스를 만들어 줄 수 없을 때 조금 빼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뼈까지 따라오면은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아니면은 뼈가 자라면 또 뼈를 쳐야 되니까. 그래서 치아만 좀 빨리 해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좀 센 힘을 줘서 주변 조직에 딸려움 없이 치아만 조금 한 2, 3mm 정출을 시키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철을 하기 위해서는 래피드 익스트루전이 필요한데 임상적으로 다 해버리면 어느 정도 뼈도 좀 따라오고 주변 조직도 따라오는 이제 슬로우 익스트루전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임상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래피드 익스트루전이지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외상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원내에 어떤 DBS 할 수 있는 브라켓이나 어떤 와이어 같은 게 있으면은 부러진 부분 주변으로 장치도 붙이고 철사의 힘으로 뭔가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첫 번째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리무버블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해서 그 부위에 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고무줄 같은 걸 걸어서 정출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리무버블이면 환자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구치부 반대 교합, 시저바이트 커렉션인데 보통 이제 7번 같은 경우에 이제 가위 교합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7번이 이제 맹출 중인 환자인데 아직 저맹출됐기 때문에 약간 익스트루전도 하면서 좀 빨리 교합을 개선시키고자 상악 7번에는 이제 버칼 쪽에, 하악 링괄 쪽에는 버튼을 달아서 16분의 3 일라스틱 같은 걸로 열심히 끼게끔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바이트 오프닝을 위해서 우리 밴드락 같은 그런 이제 밴드 세미뇽으로 블루 레진을 이용해서 오클루잘 바이트를 오픈시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열심히 끼다 보면 이게 넘어오면서 시저바이트이 개선이 돼요. 보통의 경우는 좀 열심히 끼고 그러면은 한 달 반? 그 정도면 이제 개선이 되는데 간혹 이제 열심히 안 끼면은 내내 시저바이트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밥을 먹다 보니까 교합력에 의해서 조금 흔들리다가도 휙 들어가서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약간 징크 스트링 같은 이제 환자가 좀 한쪽은 아예 걸고 아예 그냥 요거를 끊어지더라도 그냥 입안에 붙여드립니다.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펑셔널 장치 같은 경우에 뭐 환자가 좀 빼기 어려운 허브스트 장치 같은 느낌으로 아예 그냥 고정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이트가 오픈됐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고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기준은 이게 한 달 반, 2달이 됐는데도 이게 저절로 좀 잘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걸어주면 한 달 안에 다 개선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고정식으로 고무줄을 걸어주는 방법도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 케이스는 이제 몰라 업라이팅 케이스인데 노원정 원장님이 이제 보내주신 케이스입니다. 양쪽 6, 7번이 이제 다 쓰러져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세워서 이제 보철을 한 경우인데 업라이팅 스프링을 쓰셨죠. 그래서 전치부 쪽을 앵커로 잡고 이제 6번 자리에 이제 스페이스를 마련해서 보철을 한 경우인데
나중에는 이제 양쪽에 이제 브릿지로 수복을 한 경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환자들 보면 발치가 오래된 상태에서 이런 환자들이 좀 많이 오죠. 그래서 이런 좀 간단한 기술들을 좀 배우시면 그래도 원장님의 임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몰라 업라이팅 시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은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우다 보니 임상 이제 크라운 길이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죠. 묻혀있던 게 나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 포켓. 실제로 이제 잇몸이 많이 눌려져서 이제 쓰러져 있어서 깊게 측정되던 그런 이제 위치준항이 감소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어태치드 진지바에 이제 폭경이 증가하게 되고, 네 번째로 임상 치관을 나중에 세운 다음에 삭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크라운 길이가 짧아지니까 CR 레이쇼가 보철물을 하기에 적합한 비율로 개선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업라이팅 스프링, 팁백 스프링의 구조는 이것도 조금은 원장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바깥쪽에서 그냥 걸어주게 되면은 소구치 부위가 약간 눌리면서 구치부는 업라이팅 되면서 세워지지만 이 스프링의 힘 때문에 3, 4, 5 묶어놨던 부위는 약간 인트루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바이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 사진처럼 스프링을 세우려고자 하는 7번 부위에 꽂았을 때 이 스프링이 바깥쪽에 있으면 안 되고 입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버칼로 인게이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버칼 쪽에만 누르면은 앵커 부위의 CR 중심 바깥쪽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버커 버전이 약이 되거든요. 3, 4, 5번 부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팁백 스프링에는 구조를 넣어서 우리가 인게이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이제 바깥쪽의 힘을 그래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전치부에 인터 아치 디자인으로 3에서 3까지 어떤 우리가 와이어를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앵커의 보강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교정과 전문의 족보에도 맨날 나오는 건데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철사 넣고 오픈 코일 넣는 방법도 있고, 세우는 이제 업라이팅 스프링도 다양한 모양이 있어서 헬리칼 스프링이라든지 어떤 티룹도 이제 여러 가지 있고, 유룹, 공간을 좀 넓히면서 뭔가 만들어주는, 세우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구치, 직립 장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원장님들이 조금 공부를 하셔서 상황별로 맞는 그런 스프링을 제작하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업라이팅 시킨 다음에 유지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최소한 6주의 보정 기간을 가져야 되고요. 꼈다 뺐다 하는 리테이너보다는 이런 강선제로 아예 고정을 해서 보정을 시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오픈 코일 이제 쓴 케이스인데 25번 부위가 이제 팔라탈로 위치되어 있고 많이 썩어서 이제 뽑게 되겠죠. 뽑으니까 위치를 보니까 4번은 디스탈로 좀 치우쳐 있고 로테이션도 있고 6번은 앞쪽으로 쓰러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운데 오픈 코일 넣으면 서로 벌어지면서 공간도 모아지면서 회전력도 생기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밖에다가 오픈 코일 좀 넣어주면 되겠다. 그럼 나중에 임플란트나 어떤 보철을 할 때도 좋은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버칼 링구알로 이제 더블로 쓴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다른 데 보철물도 많이 필요하지만 26번이 이제 없으면서 7번과 8번이 많이 앞쪽으로 이제 쓰러져 있죠. 그럼 이제 업라이팅 스프링을 접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버칼 링구알로 양쪽을 한번 철기를 깔아 보셔서 오픈 코일을 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특별한 로테이션 없이 공간이 평행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치주 질환이 많이 생겨서 많이 한 모빌리티가 한 2에 가까운 정도의 동요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까지 붙여주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잘 되고 7번이 더 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뽑는 그런 8번이라도 우리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방법도 이지 스페이서라는 이제 그런 제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예 양쪽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가운데다 잘 붙여서 스프링을 넣어주면 그래도 좀 손쉽게 우리가 업라이팅을 이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으니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브라켓도 없고 뭐 교정을 뭐 해본 적이 없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런 이제 밴드만 좀 구비를 하시면 아까 디스탈 젯이라는 부착식 그런 장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올 때마다 스프링을 이렇게 압축되는 방향으로 좀 해서 놔두시면 디스탈리제이션이 되면서 공간이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장치를 붙이거나 그런 스프링 제작에 좀 어려움을 가지시는 원장님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업라이팅 시키고 전체 교정을 들어가고 뭐 임플란트도 심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처음 왔을 때는 이제 군인이었는데 보면은 뭔가 47번이 이제 군에서 발치를 한 상태이고 다행히 조금 교정적 개념, 정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17번과 16번에는 와이어로 레진 본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한 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번, 28번을 보면 6번에 락킹이 되어 있고 8번들은 이제 발치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앞니도 좀 울퉁불퉁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교정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립 프로트루전은 약간 로어 립에서는 약간 프로트루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는 888 발치를 하고 27번을 업라이팅을 시키고 나중에 47번에는 임플란트를 이제 심기로 한 그런 이제 포괄적 교정 치료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보여드릴 거는 27번을 이제 세울 때 스크류를 좀 사용했을 때 좀 편하게 원장님들이 하실 수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디본딩 할 때의 상태고요. 디본딩 할 때 얼굴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27번 뒤쪽에 이제 사랑니를 발치하고 꽤 좀 긴 10mm 정도. 요새는 이제 13mm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10mm 정도를 잇몸 라인까지 일단은 심고 7번을 디스탈리제이션 시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미니 스크류도 업라인 시킬 때 포지션이 이제 한 포지션으로 잡아야 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원장님들이 업라이팅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후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1부, 2부 동안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원장님들이 좀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손쉬운 방법을 이제 최소한의 어떤 공부나 관심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이 마이너한 투스 무브먼트는 배워두시면은 환자들한테도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고 원장님의 이제 진료에 있어서도 많은 또 자신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정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간단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많이 도움을 드릴 거고요. 이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